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85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입니다. 김나래입니다. 어제 방송 제가 잠깐 봤습니다. 실시간. 예. 잠깐 시간이 시작하기 직전에 시간이 됐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또 방송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봤는데 사람들이 막 반가워해 주셔가지고 제가 강의하면서도 중간중간에 살짝 봤습니다. 네.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빠르게 수다 떨지 않고 네.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수다 많이 떨었으니까. 어제 제가 다녀온 현대중공업 갔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정말 울산은 거대한 공장이잖아요. 전체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막 중공업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계속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산재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 거의 그냥 매일 일어난다고 네. 봐도. 왜냐면 한 진짜 달에, 위험하거든요. 진짜 한 달에 사람 돌아가시는 게 그냥 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 산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사는 거죠. 네. 우리가 진짜. 보도가 나지 않으면 잘 알기 어려운 일들이기도 해요. 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네.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산재 피해를 당하는 것이 이제 죽음의 외주화 때문에 더더욱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되고 있고, 현대중공업분 말로는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이 불법 파견이다라는 것이 나왔지만 현대중공업은 그런 판결이 안 나와서 네.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이 어떤 그런 처우나 모든 것이 사실 되게 힘들고 더 비정규직이 위험한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조금 한 시간 일찍 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 네. 그분들은 그분대로 언론의 문제를 본인들이 너무 이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시고 저는 저대로 이렇게 심각한 노동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진짜 몰라요. 네,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도 사실 우리도 반성해야 되지만 그렇죠. 사실 언론의 책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물론 열심히 하는 언론들도 있지만은 소수 한국의 언론 지형이 가장 기울어져 있고 가장 왜곡돼 있다고 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입니다. 네. 특히 우리 언론의 전반적인 노조 혐오 성향은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오늘 노동자 이야기 해볼 텐데요. 청년 장애인 노동자인 김재순 씨의 김재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 사실 뉴스가 너무 안 나와서 모르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예. 광주 하남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조선우드라는 회사 소속의 노동자 김재순 씨가요. 파쇄기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5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이 6월 15일, 지금 17일이네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김재순이라는 이 이름을 아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될까요? 잘 모를 겁니다. 저희도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활동가들이 이거는 반드시 보고서를 모니터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니까 이제 저도 알게 된 것이어서. 네, 저도요. 자, 6월 4일에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요. 이분들이 고 김재순 산재 사망 사고 진상조사 중간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요, 지금 왜 이 사안을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볼게요.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라도 지금 방송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두 가지 아이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 보고서 8장이거든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김재순 노동자가 일한 조선우드는 폐지 폐목재 등을 다루는 폐기물 처리 업체였습니다. 이분은 굴착기로 파쇄 작업장을 정리하고 수지 파쇄기를 가동하는 업무를 해왔고요. 5월 22일에 수지 파쇄기를 시험 가동하고 점검하던 중에서 폐기물이 걸린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걸려있던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파쇄기에 올라갔고 제거 작업 중에 미끄러져서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했습니다. 사고 직후 회사 측은 사수가 없는 상태에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다가 당한 것이다. 라고 김재순 씨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달랐는데요. 사고가 일어나기 이틀 전인 5월 20일부터 사고 당 22일까지의 CCTV를 모두 분석한 결과 김재순 씨는 반복적으로 같은 업무를 해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CCTV에서는 김재순 씨가 21일에도 수지 파쇄기를 시험 가동하고 점검하면서 파쇄기에 걸린 폐기물을 제거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전날, 그 이전에도 이 사고는 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늘 하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시키지 회사가 않은 일이라는 거에 절대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시키지 않은 일을 맨날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럼? 네. 게다가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2인 1조로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이었는데 이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김재순 씨가 중증 지적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아주 위험한 작업을 단독으로 하도록 회사 측은 방치한 것이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배치해야 할 관리 감독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즉시 파쇄기 가동을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 리모컨은 조사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했지만 전혀 발견하지 못했었다고 하고요. 노동자 안전을 위한 파쇄기 투입 후 덮개도 없었다고 합니다. 추락과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비계형 작업 발판도 없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현장이었다. 그러니까 그냥 거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분이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삐끗하는 순간 그냥 바로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너무 무서워요. 현장이었다는 얘기죠. 네. 아직도 그리고- 이런 현장이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미 이런 끼임 사고가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2014년 조선우두에서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떨어진 폐목재를 정리하던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의 회전 관련 부품에 옷이 감겨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비슷한 사고가 한 번 있었던 거죠. 그때도 사고 위험이 있는 부품의 덮개는 존재하지 않았고 가까운 거리에 비상정지 스위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노동부는 해당 부품 덮개를 설치하고 비상정지 장치를 추가 설치하라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치도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것이죠. 네. 이런 조치 지시하면 뭐합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뭔가요 이게? 진상조사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2014년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덮개, 우열 등을 설치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발견된다라고 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사고 직후 사고 지점만 확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라는 이야기도 조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지금 사실. 네. 이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김재순 노동자가 사고로 당한 회사도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 이런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영세하다는 이유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종업원 10인 이하의 업체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재활용 업체 가운데 4,404개 업체로 그 비율이 73.7%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종업원 10인 이하의 작은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네. 그럼 영세하면 안전 설비를 안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죠. 영세에서 못하고 있다면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이 비어있다는 얘기고 게다가 사실은 김재순 씨가 지적장애인이잖아요. 이 부분도 네. 사실 문제가 큰데 그런데 이분이 조선우두에서 비장애인으로 취업이 되었었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김재순 씨가 2018년 2월부터 14개월간 근무하고 퇴사한 뒤에 3개월 만에 재입사를 한 점을 두고 장애인으로서 밖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보고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 회사 틀에서 입장에서. 이번 사고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법조항과 사회편견이 만든 것은 아닌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는 국회 정론관에서 6월 10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본인 역시 2002년 산재사고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이라면서 못난 아비가 죽음을 대신했다면 재순이가 이번 사고를 안 겪지 않았을까?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네. 빨리 입법해달라고. 두 번 다시는 재순이처럼 김용균처럼 구의역 김군처럼 죽어가는 청년 노동자가 없도록 해달라라고 했고요.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 입법으로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와 가족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주길 간곡히 간청드린다. 라면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이런 처벌해야죠. 사안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 상식으로 정말 당연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김용균 법 할 때도 이거 당연히 될 줄 알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그냥 네. 그 위험한 곳에서 혼자서만 근데 가서 결국 김용균 씨가 해당하는 노동 직군에는 김용균법이 적용이 안 됐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정의당이 네. 이번 국회 21대 국회 개원하면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는 했다고 합니다. 1호 법안으로. 그러면서 정의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사람이 죽어도 사업주가 10년간 징역 및 금고형에 처한 비율이 0.56%랍니다. 노동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도 그래서 거기서 심지어는 안전의무 이런 것들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걸 안 했다는 게 발견이 돼도 그 사업주가 처벌을 거의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고 지금 치어도 사람이 죽어도요. 사실 굉장히 많은 처벌을 받잖아요. 큰 처벌을 받죠. 교통사고만 해도.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대충 돈으로 무마하고 벌금이 평균 450만 원이랍니다. 사람이 죽어도.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 관리를 하면 작업 속도도 느려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한마디로 돈 때문에 이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예. 근데 벌금이 진짜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감옥에 가야 돼요. 강하게 처벌해야죠. 핀딱 많게 해야 이런 안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지금 그거를 전혀 못 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안전 의무를 사업주가 해라. 네. 안 하면 안 했는데 만약 사망사고 발생한다. 엄하게 처벌할 거야라는 그런 펜스를 쳐두지 않으면 지금처럼 돈 때문에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벌금 내고 말면 되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했나 봅시다. 사실 우리 훌륭한 우리 활동가들이 이거를 이제 모니터를 해본다고 한 건데 이 가장 큰 문제의식은 보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언론이 너무 보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경향신문 2건, 한겨레 2건 보도를 했네요. 네, 지명 기준으로. 나머지는 해서요. 아무도 안 했어요.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니까 사실 기간도 한 20일간 네. 저희가 체크한 건데 경향 한겨레 2건씩만 보도한 겁니다. 동아조선, 중앙, 한국, 서울경제, 한국경제 보도 안 했습니다. 저녁종합뉴스에서는 KBS 한 건, MBC 한 건, JTBC 한 건 밖에 없습니다. 20일 동안. 네. 네, 뭐 종편 시사 프로그램이야 뭐 기대도 안 이거 하셨나요? 당연이라고 말하는 게 아무튼 뭐 안 했습니다. 단 1분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윤미향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수다, 뭐 곽상도 의원이 하는 헛소리 이런 거나 하면서 그냥 정말 국민이 알아야지 될 정보를 안 주는 거죠. 네, 그래도 보도량이 한두 건밖에 안 돼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보도를 한 매체들 한겨레, 경향, KMJ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다. 네. 이런 점은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보고서에 보면은 KBS의 광주방송 총국의 보도가 참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KBS가 6년 전 사고 분석해보니 사고경이 유사라는 5월 26일 보도를 냈대요. 이건 광주방송 총국 보도예요. 네, 네. 근데 이 지역 보도를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들을 했는데 조선우드 작업장 CCTV 화면을 분석해서 파쇄기 주변에 설치된 안전 난간이나 덮개 등을 찾아볼 수 없다. 안전규칙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사업주의 법수준과 감독기관의 꼼꼼한 점검이 있었다면 26살 청년 김재순 씨는 지금도 일하고 있을지 모른다. 라고 사고의 본질을 꿰뚫어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역 KBS, 그러니까 지역 방송국이 오히려 이렇게 더 좋은 보도를 해주는 경우가 왕왕 있죠. 네. 근데 이 보도가 이제 서울 보도에 비하면은 부족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지역 방송에 의미 있는 보도들을 그 KBS 본사, 그러니까 MBC나 KBS에서 그 저녁 종합뉴스에서 그냥 바로 송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잘 안 해준다는 거죠.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 전국 송출 뉴스에서 해줄만도 한데 잘 사실 안 어제 해준다는 그 얘기도 제가 했는데 그 현대중공업 갔을 때 그 울산 MBC나 이쪽에서는 그래도 현중노조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보도들을 많이 내줬는데 네. 그게 이제 전체로 봤을 때 중앙에서 송출이 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다른 지역 이야기를 시민들이 하더라고요. 알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MBC나 KBS는 그 자기 나름의 뉴스 선택의 기준이 있죠.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보도 중에 선택해서 저녁 종합 뉴스를
이제 세팅하는 거니까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뺄지 전부 다 좋은 보도인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되겠죠. 그치만은 정말 이 이슈는 우리가 놓고 갈 수 없다라고 생각된다면은 정말 중요한 특히 노동 관련된 그리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좀 좋은 보도가 지역에서 나오면 그대로 정말 날것으로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배치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JTBC 보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뭐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KMJ가 비슷하게 그렇게 한 건씩 보도를 했다라는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JTBC는 김재순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서는 한 건의 보도만 냈는데 네. 사실 그동안 꾸준히 산재 문제, 네네. 현장에서 자꾸 노동자가 죽는 문제, 특히 비정규직이 희생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네. 열심히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앞으로 좀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 주셔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민원연 보고서에서 평가해준 부분에 사실 김재순 노동자 고인과 관련해서는 한 건밖에 없긴 하지만 MBC 보도가 특히 좋았다. 네. 요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하나 좀 걱정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KBS 시사직격이 국회 촬영 제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국회 네. 촬영을 네. 못하게 됐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시사직격만의 일은 아니고 그동안 여러 번 국회 출입 기자가 아닌 PD, PD들이 방송사 네. PD들이 네, 아니면 비출입 기자, 네. 그러니까 출입 허락을 못 받은 기자들. 그렇죠. 국회에서 취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진짜 문도 못 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네. 계속 해왔어요. 그런 거 PD들이 특히 어렵다. 네, 방송에서 많이 보잖아요. 따라서 의원님 이거 답변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약속 잡으십시오. 안 됩니다. 보좌관이 밀치면서 못 찍게 네. 하는 장면 저희 많이 저희가 봤잖아요. 오늘 가장 말씀드린- 심각한 건 상임위원회를 못 들어가게 네. 하는 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 출입 기자들은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 뭐 우리가 출입처 제도 뭐 이런 거 얘기 몇 번 했잖아요. 네, 네. 국회도 이제 출입증을 받은 기자들만 출입을 하는 건데 그 국회 출입 기자들은 국회 안에서 자유롭게 취재가 가능합니다. 의원실 앞에서 이렇게 윤미향 의원 때 보셨죠? 네, 윤미향 의원 첫 출근한 날 난리가 났잖아요. 막 잘 보이지도 않는 거 막 줌 땡겨가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기자들은 가능한데 이제 PD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출입 자체가 안 돼요. 허락 받고 들어가야 되고 출입증 네. 받아서. 그래서 우리 PD 수첩이나 MBC 스트레이트나 뭐 옛날에 KBS 추정 60분 뭐 시사직격도 마찬가지고 이 PD 저널리즘 프로그램들이 국회의원 만나려고 국회 취재한 걸 보면 대부분 어떤 그림이 나와요? 국회 안으로는 안 들어가 있고 화면이 밖에서 국회 밖에서 기다리고 있죠. 나오는 걸 기다리면서 따라가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문제되는 또는 의혹의 당사자 의원이 나오면 막 뛰어서 쫓아가잖아요. 그게 일부러 그렇게 그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제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들어가서 취재하기가 어려운. 근데 이번에 KBS 시사 직격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아주 이제 두드러지게 터져버린 것이죠. 네. 자, 아무튼 국회 사무처는 그 KBS 시사 프로그램의 시사직격 제작팀이 12일 신청한 국회 본회의장 촬영 허가 신청을 거부했고요. 그 거부한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시사직격이 지난달 7일 촬영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고 네. 청사 보안 취재 질서를 저해해서 국회 사무처 법규에 따라서 조치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사직격 그 제작진뿐 아니라 다른 방송사 PD들도 특정 의원에게 공적인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취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과 직원에 대한 업무 방해를 이유로 들었지만요. 시사직격 방송을 보면 사실 이번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서는 취재진에게 적대적이거나 무응당으로 일관을 했고요. 국회 사무처는 시사직격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청사 안전과 취재 질서를 강조했지만 이번 논란은 일부 제작진의 문제로 한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과연 국회 취재를 이렇게 무슨 상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언론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문제다라고 이 지금 그 미디어오늘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를 좀 경위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KBS에서 시사직격이 지금 왜 국회로부터 출입을 제한받았냐면요. 지난달에 2차례에 걸쳐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신한은행 채용 척탁 의혹을 보도를 했습니다. 2편으로 돼 있어요. 5월 22일과 아무튼 지난달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취재 과정에서 이제 많은 뭐 국회의원들 실제로 은행들의 이 채용 척탁 문제는 이미 사실로 밝혀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시사직격이 이번에 이 국회의원들의 채용 척탁을 보도하다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도 연루가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제 김영주 의원한테 이 김영주 의원의 메모가 이 채용, 그러니까 불법적 채용의
뭔가 관계가 있다, 이유가 됐다. 요런 지금 정황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러 갔는데 네네. 김영주 의원이 이제 대답을 안 한 거죠. 신한은행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취재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김영주 의원이 계속해서 취재를 하니까 국회 사무처에 취재 좀 너무 지금 나를 무리하게 취재한다. 취재 못하게 해달라. 네. 이렇게 요청하면서 종국에는 국회 사무처가 시사직격의 출입을 제한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래서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국회의원이 취재에 대해서 뭐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대답하기 싫을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 한 명이 그 취재를 싫어한다는 이유로 국회 출입을 거부한다? 그건 국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요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해 버리는 것이죠. 그냥 싫다고 하더라도 질문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랑 엮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KBS 시사직격뿐만 아니고 이 문제를 인해서 MBC PD 수첩 그리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 다른 그 시사 프로그램 PD들이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짜 너무 힘들다 국회 취재하기가 이거 제도로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지금 요청들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꼭 그 PD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유튜브나 누구든지 국회 가서 왜냐면 이제는 1인 미디어 시대고 누구든지 언론 행위를 할 수 있는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자기들은 이제 뭐 어떤 보안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사실 국회 장벽이 너무 높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네. 저 근데 궁금한 합니다.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국회를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대학생 기자로 들어갈 때 저는 뭐 출입증을 받은 기자가 아니라 일개 그냥 대학생 기자니까 그 제 신분증, 뭐 주민등록증을 내고 무슨 목걸이를 하나 받아가지고 내부를 보통 그렇게 들어가죠. 들어갔었는데 네.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PD들이 촬영을 하거나 그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제가 지금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지금 내용은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취재를 못하게 한다는 거야. 들어가는 거에는 들어가는 사유를 적고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출입 기자들은 그냥 들어갑니다. 출입증이 있으니까. 근데 들어가서 누군가를 취재하려고 하면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 쫓겨나는 거군요. 네. 그러면. 국회 허락받지 않은 질문을 할 수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 PD들의 문제 제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그럴 권한이 있고 그에 따라서 책임도 다하는 언론인들인데 네. 그거를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 이거죠. 아무튼 국회 사무처의 마지막 결론. 적법 절차에 따른 취재 촬영은 적극 보장하되 취재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그렇게 따지면 윤미향 의원 앞에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사진 겁니다. 찍고 이런 기자들은 그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때는 기자들이니까. 국회 출입 기자니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이네요. 아니 그 기자들이 아무리 출입 기자라고 하더라도 그날 우리는 오늘 윤미향 의원이 땀 흘리고 웃는 걸 찍을 거예요라고 그거 서류 제출하고 허락 받고 찍었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발뉴스의 민동기 기자께서 그 부분을 바로 지적을 하셨어요. 네. 민동기 기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국회 사무처의 입장은 쉽게 말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의원실 촬영을 시도하면은 제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건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KBS 시사직격 제작진이 김영주 의원실에서 불편해하지 않았을 내용을 만약에 취재했다면 혹은 김영주 의원을 홍보해주는 인터뷰를 취재했다면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취재 제한을 내렸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이다. 네. 아무 말도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국회 출입 기자제 이 제도를 다시 우리가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 첫 출근한 지난 1일 6월 1일 풍경을 한번 떠올려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할 수 있다. 국회 출입 기자들은 하루 종일 윤 의원실 앞에서 진을 치고 도둑 촬영을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시피 했지만 국회는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다. 만약에 윤미향 의원실 측에서 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이 알 권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알려드릴 것도 없고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서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윤미향 의원이 말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 아마 윤미향 의원을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사직격과 관련해서는 왜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느냐. 다른 언론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만합시다. 네. 시간이 없어서 좀 길게 말할 수는 없는데 꼭 했으면 좋겠는 거 하나가 있어요. 오늘 안 하면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또 늦어져서 간단하게라도 말씀드려야 얘기를 되는. 해야 되는데요. 그 청주방송의 이두영 회장께서 어처구니 없는 지금 행동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해. 진짜 너무 이거 뭐지? 자, 우리 충북 민원연의
이수희 사무국장 맞습니다. 맞죠? 네, 오늘 제가 간만에 성을 헷갈리지 않은 이런 쾌거를 이뤘네요. 우리 사무국장님은 글쎄 고발했어요, 고소했어요. 1억을 손해배상으로. 왜냐? 그분이 신문에 그것도 혼자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런 신문에 광고를 냈겠습니까? 네. 대책이랑 같이 광고를 낸 거예요. 그 광고를 냈다고 명예훼손이라고. 자기 명예훼손 당했다고. 참. 그러면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용 그 좀 지금 전해주세요. 저희가 청주방송 CJB 청주방송 이재혁 PD가 돌아가신 얘기를 저희가 자주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10년이었죠. 네. 비정규직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했지만 일하는 거는 정규직 PD와 똑같았고 14년인가 일하셨어요. 네, 10년 넘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월급 차이 너무 나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힘든 작가 등의 다른 프리랜서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가 잘렸어요. 처음에 요구한 건 그 정도 수준도 아니고 월급 좀 올려달라고 했다고. 진짜 월급 좀 올려달라고 월급 자기도 좀 아니고 올려달라고. 다른 작가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너무 얘기. 억울해서 이분이 이제 회사하고 소송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청주방송 사측이 이 재판에서 이재혁 PD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동료들을 위증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대책위 위해서 우리 충북민원위원회 이수희 사무국장님을 포함한 노조 등 대책위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회사 측 관계자들의 위증 회유 협박 이런 문제 우리는 그렇게 한 적 없다고 부인하면서 유족을 앞에 두고 돈을 지급할 테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고 했답니다. 전 이게 정말 한 사람의 인권과 그분을 모욕하는 언사 중에 가장 말을 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유족을 또 앞에 두고 돈 네, 줄 맞는 테니까 자리에서. 입다물라고요? 네. 기가 찬다. 지금까지는 사실 보상을 포함해서 이제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유족을 만난 세 번째 만남에서 갑자기 이런 태도를 드러내면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참담한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두영 회장 측이 회사와 자신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이수희 사무국장님과 노조 관계자를 고발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 되게 뻔뻔해요. 회사 진짜 딱 이거거든요. 진상조사 진조위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부당해고도 확인할 수 없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책임자 징계,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거를 다 뒤엎어버린 겁니다. 없다. 회사가 돈을 지급할 테니 이것으로 다른 것은 문제 삼지 말라. 다 끝내자라고 하고 이게 우리의 입장이다. 끝. 그리고 그냥 이 네. 말인즉슨 앞으로도 이 방송국은 변화하지 않을 거란 얘기나 네.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재혁 PD와 관련된 그 어떤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돈 먹고 떨어져 이겁니다. 유족들한테. 그러면서 명예도 훼손당했으니 너네들 벌 받아야 된다면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청주방송 문제가 여전히 해결은커녕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일단은 저희는 오늘 논평을 그 전국 민원연 그러니까 전체 민원연 네. 연명으로 이제 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사실 이 관련돼서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주셨던 분들이 다 멘붕이 왔어요. 너무 이게 기가 막히니까 뭐 그쵸. 어느 정도 작작해야 뭐 적반하장도 이렇게 하는데 누구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대응하지? 이런 생각에 지금 굉장히 멘붕이 왔는데요. 좀 마음을 진짜 가다듬고 제대로 다시 한번 저는 이쯤 되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야 돼요. 이쯤 되면 청주방송 허가 취소해야 돼요. 지금 사람 죽이고 이렇게 배째라 하는 데가 어떻게 이게 말이나 방송사를 됩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얘는 제어가 심사 문제예요. 제어가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 정도 나오면은 네.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고요. 긴급하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기를 좀 요청드립니다. 자,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요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댓글 좀 읽어볼게요. 네. 댓글은 어제자 방송만 있기 때문에 다음 회차 방송이랑 나눠서 읽어주시면 네네. 됩니다. 849화 김윤술님께서 성명 불상이 아니고 한동훈인 게 밝혀졌습니다. 이동재와 한동훈이 5번이나 통화한 게 밝혀졌습니다. 김세우 교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봉우 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딜 가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유시민 치면 검찰도 좋아할 거예요 님은 봉우리님 그동안 열심히 참 잘했어요.
꽝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 도장을 또 찍어주시네. 되게 웃긴 댓글이 하나 있던데 뭐, BW님 SS로 이건 삼성? 네. SS 이즈 삼성? 스윗 AM 달콤 우전님 혹시 BW님 SS로 스카우트 되신 건 아니죠? 그만두신다니 너무 슬프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SS로 스카우트 된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것 안 때문에 되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의를 밝혀야 돼. SS가 뭐예요, 근데? 삼성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저리톡에서 방송 나왔잖아요. 그 이재용 가방 SS라고요? 들어주던 게 한겨레 한국 기자였죠. 기자였다. 그거 뭐 연관성. 네. 자, 투어이브 방기정님, 또 한 분이 가시는군요. 대표님과 통과 제리처럼 잘 지내셔서 대표님께서 많이 서운하실 것 같아요. 회원인 저도 많이 서운합니다. 5년이면 쉴 때도 되신 건가요? 스트레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이 아쉬워요. 회원 행사 때 볼 수 있으려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회원 행사 때 봐야죠. 우리 네. 회원님들은 제가 봐야죠. 자, 그리고 새희망 좋다님, 너무 서운해요. 더 큰 일을 위해 자리를 옮긴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더 큰 불을 지르기 위해.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쉬셔야 됩니다. 예. 언론 민주화를 위해 더 많은 활동 예,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저 사람 구하고 계신 우리 회원님들 여기 PR하지 마시라고요. 여기 사람 있습니다. 예, 연락 주세요. 자, 그렇습니다. 차은지 님도 왜요? 왜 가시나요? 라고 유유. 아유 감사합니다. 쉬러 갑니다. 네. 저 보고 웃겼던 거 있어요. 제 좋아요 눌렀어요. 댓글인데요. 김원경 대표님 깻잎 머리 말고 배추머리가 어떨까요? 배추머리가 제가 좋아요 눌렀는데 왜냐면 제가 요번에 네. 미장원에 가서 진짜로 이렇게 이만하게 파마를 해달라고 했는데 언니가 제 머리 해주는 분이 절대 안 된다고 자기가 지금 이 머리를 자기 원하는 스타일인데 그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내 마음을 어떻게 이분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웃었습니다. 자 나머지 댓글은 이제 또 다음 방송에서 읽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까지만 읽으면 네, 돼요? 여기까지 네, 읽어볼까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탈탈탈 안녕. 녹음, 녹화 둘 다 켜놨으니까 편하실 때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60일인가요? 아니요, 51.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히히히. NG를 위해서 일부러 아, 이렇게 851. 네.